2-11-2입니다. 그 법무부 비상간부에 참석했던 배상업 출입국관리본부장 그리고 신용의 교정본부장도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시간대에 다 전화를 받았어요. 전화를 받고 이 두 분은 똑같은 행동을 해요. 이제 그 출입국관리본부의 간부들 또는 교정본부의 간부들한테 전화해서 나와라. 어떠한 이슈가 있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검찰국장이 안 계시고 검찰과장인 증인한테 피고인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피고인은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안홍균 검사나 허종욱 서기관한테 전화한 것을 보여요.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때 국장이 부재 중이니까 선임과장인 저보고 나오라고 하신 게 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은 피고인은 변필건 법무부 기존실장을 통해서 비상간부에 소집해서 참석했고 어쨌든 유충 소회의실에서 15분 동안 비상간부회가 진행됐는데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. 3-1입니다.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5분경부터 다음날 00시 10분경까지 약 15분에 걸쳐서 비상간부에 참석한 사실이 있죠? 네, 시간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. 예, 3-2입니다. 증거기록 순번 502번 법무부 1층 출입기록 13,738쪽 제시하겠습니다. 증인이 그 등청한 시간이 12월 3일 23시 32분경. 저게 맞죠? 한번 어디? 예, 예. 세 3시 8분으로 돼 있는. 네,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, 3-3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때 출근하셔가지고 회의는 저보다 한 15분쯤 후에 시작한 것 같아요. 50 몇 분쯤에 시작한 것 같아요. 네. 그동안 뭐 하고 계셨죠? 사무실을 가서 누가 출근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 들어갈 때 이제 챙길 업무 일지 이거를 좀 챙겼던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3-4, 3-5는 생략하고 3-6입니다. 증거기록 순번 347번 5993쪽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. 증인 통화 내역에 의하면 12월 3일 23시 53분경에 김태영에게 54분경은 이병주에게 통화였는데 저 통화한 이유는 뭐죠? 같이 법무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. 제가 그때 조사받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. 저기 시간대가 보면은 시간이 4초하고 11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그 간부회의가 끝나고 예. 이제 사무실로 있었는데 예. 그때 그 법무실장님이 검찰국 과장들을 찾는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6층이고 법무실장님 사무실이 5층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아마 전화를 해서 5층으로 그 법무실장실로 내려와라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3-7번부터 3-9까지 생략하겠습니다. 3-10입니다.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기억하시나요? 정확히는 사실 너무 당황한 상태여서 기억은 안 나는데 실국 본부장님들이 참석을 했고 과장은 저희 3명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네, 3-11입니다. 회의 시작 전에 뭐 다른 분들과 어떤 뭐 비상계엄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게 하셨나요?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그 들어갔을 때 이미 장관님이 착석해 있었고 회의가 시작 중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제가 실국장 회의는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만약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자리가 어딘지도 확인을 했을 테고 물어봤을 테고 이게 무슨 일인지를 그 실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회의 중이라서 비어있는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. 네, 3-12부터 3-15는 생략하겠습니다. 3-16입니다. 피고인 지금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이시죠? 비상간부에서 어떤 발언을 하였나요? 그러니까 제가 명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때 계엄에 따른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 뭐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각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정본부장하고 출입국 본부장께 뭐 이렇게 수용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
3-17은 조금 변형해서 물어보겠습니다.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말씀하신 그 피고인의 워딩 그게 이제 우리 법무부 과장들한테 했던 얘기인가요? 그 실무 매뉴얼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예. 이런 법적 예. 근거라든가 예. 그건 다 전체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만 얘기한 건 아니고 모든 그 실국 본부 거의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. 그 법무부 과장 세 분한테 특별한 당부 사항이 있었나요?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. 네, 3-18입니다. 당시 그 비상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전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은 박성재 장관이 검찰국 간부들에게 합수부에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니 검토해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검찰국 간부 중 일부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했어요. 피고인이 증인이나 이병주, 김태형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? 제가 그날 좀 그 술도 좀 먹은 상태였고 또 너무 당황하는 상태였고 또 실국장 회의를 또 처음 들어가 보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이 사실 100%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거나 어떤 뭐 연락을 하거나 뭐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. 네, 자, 3-19. 그럼 그 회의 때 피고인이 증인한테 그러니까 뭐 전체를 상대로 말한 거 말고 네. 증인을 상대로 무슨 말을 한 게 없습니까? 제 기억으로는 저한테만 따로 얘기한 기억이 없습니다. 아까 과장 3명이라면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요? 검찰국에 있는 검찰과장인 저하고요. 네. 네, 형사기획과장하고 공공형사과장 이렇게 3명. 지금 김태형, 이병주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. 처음에는 그 같이 좀 대기를 하자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남은 두 명한테 회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뜻 아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뭐 법무부로 와야겠다라는 말은 전화했고요. 근데 이제 회의에 꼭 참석하라 이런 말 취지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회의에 와 있더라고요. 아 증인이 말한 바도 없는데 나머지 두 명의 과장이 회의에 들어왔다는 겁니다. 네. 제 기억으로는 저는 같이 법무부에 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거였는데 그 회의에 참석해달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. 그러면 김태형, 이병주가 먼저 회의에 와 있었습니까? 제가 먼저 왔었던 걸로 저는 그럼 증인 나중에 이제 그 김태형, 이병주 과장이 나중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차관님하고 감찰관님이 그 이후에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일단 뭐 다른 질문 들어보고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질문하시죠. 예, 3-19입니다.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인권국장 승재현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. 피고인이 계엄사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검토해라 이런 취지로 그 법무부 검찰과 세 과장한테 법무부 검찰국 세 과장한테 말씀하셨대요. 그런 기억도 없습니까? 네, 그런 기억이 없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어떤 조치를 할지는 알아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은 제가 그 사무실 가서 이게 물론 전례가 있는지라든가 그런 어떤 파견하면 누구를 파견하고 몇 명을 파견하고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뭐 물어보거나 되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디 확인하거나 했을 텐데 제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. 예, 3-21은 생략하겠습니다. 3-22입니다. 증거기록 순번 436번 7534조 피고인에 대한 25년 9월 24일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녹취서를 제시하겠습니다. 피고인은 2025년 9월 23일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합수부라는 말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계엄 상황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 봐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. 즉 피고인은 비상간부회의 당시 증인과 이병주, 김태형에게 계엄사로부터 검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거의 인정한 것인데 증인은 이와 같은 지시를 기억하지 못하나요? 네, 제가 그 당시 상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태가 워낙 좀 너무 당황하고 좀 사실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계속 그런 생각을 되뇌었던 기억만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시를 받은
기억이 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무실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일이나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.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저도 그런 지시를 받았던 기억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